안녕하세요. 건가파 시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을까? 좋은 시 창작 10계명. 오늘은 그 8번째로 시의 완성도와 수준을 높이고 특별함을 추구하는 비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춘문예나 각종 공모전, 백일장 공모는 물론 기성시인이 문예지의 신작을 발표할 때, 그러니까 작품 완성의 마무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작품을 점검하고 좋은 시가 되도록 시의 수준을 높이는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신춘문예나 특히 중요한 문학상의 응모하는 경우 심사위원의 눈길을 사로잡는 작품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독자의 관점, 심사위원의 관점에서 냉정한 자세로 시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완성도를 높이되 참신하고 특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성도를 높인다는 것은 작품에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참신한 시상과 특별한 표현 구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성도와 특별함의 조화 속에서 명시가 탄생한다고 할 수 있겠죠. 명시 창작 10계명 8번째는 바로 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참신함과 특별함을 추가 보완하는 전략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함을 추구하는 점검 항목 첫 번째는 첫눈에 반하는 제목 달기입니다. 모든 글은 제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튜브의 썸네일처럼 시도 우선 제목을 보고 시를 읽을 것인지 그렇지 않을지를 판단하게 되니까요. 제목은 심사위원이나 독자의 눈길을 끄는 제목이어야 합니다. 첫눈에 반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부하면 좋지 않습니다. 참신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제목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신선한 제목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증을 자아내는 조금은 낯설고 애매한 제목이 좋다는 것이죠. 익숙한 단어나 표현은 가급적 제목에서 피해야 합니다. 빈집과 시더볼터 또는 설원과 숲의 살롱 두 작품이 앞에 있다고 합시다. 모두 2022년도 신춘문예 당선작 제목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빈집보다는 시더볼터에, 설원보다는 숲의 살롱에 눈길이 더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는 어떤 내용일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제목이니까요. 과거엔 유치원의 바위, 김수영의 풀처럼 평이한 개념어의 제목이 많았죠. 하지만 근래에는 내용이 잘 상상되지 않는 그런 제목이 유행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비교적 젊은 신인이나 참신한 시를 뽑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은 긴 문장형 제목에 더 눈길이 가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문학작품의 중요한 덕목이 낯설게 하기인 만큼 시의 제목도 낯설어야 합니다. 2000년도 이후 신춘문예 시 당선작에는 제목만으로는 시의 제목을 짐작하기 어려운 낯선 제목의 시가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것은 이해가 아니다. 내 침대는 오늘 아침이 봄. 눈사람과 돌멩이의 한낮. 염록체에 대한 기억,
외소행성 134340 고양이 무늬로 웃는 연습하기 엄마 달과 물고기 깊숙이 꽃 하얀 가을강 조금은 낯설고 뭔가 신선하고 한번 읽어보고 싶은 호기심과 유인력이 큰 제목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동안 내가 창작한 시의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나의 시의 제목은 이대로 좋을까를 냉정하게 자문해 보고 조금은 낯설고 신선하고 내용의 짐작이 잘 가지 않는 조금은 애매한 제목으로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달기와 관련해 추가적인 팁을 하나 더 드린다면 제목이 추상적일 경우에는 본문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제목이 민들레꽃, 물총새처럼 구체적이면 본문은 다소 의미 부여와 사유를 우려내는 추상적인 내용이 담겨도 무방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상상을 자극하고 의미를 정복시켜주는 제목이 좋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좋은 제목의 유형인데요. 2021년도 문화일보 당선작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 이 거울이 마음에 든다. 불교신문 당선작 돌의 찬손이 이 말을 짚어주다가 그런 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말과 달리 그런 소리가 없기 때문에 독자를 자극하는 요소가 매우 제한적이죠. 결국 문장 속의 핵심 단어가 독자의 상상을 자극하고 의미를 정복시키게 되는데요. 글을 계속 읽게 만드는 것은 머릿속에 어떤 떠오르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면 독자는 그 장면 안에 빠져들고 오래 머물게 됩니다. 단어 하나가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시의 제목을 붙이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는데요. 첫째, 소재나 모티브를 제목으로 다는 경우입니다. 2022년도 조선일보 당선작인 럭키수퍼가 그런 류의 작품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수퍼와 주제와 연결되는 행운의 의미를 지닌 럭키가 결합된 제목이죠. 둘째는 주제를 제목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명시들은 주제를 함축한 제목이 많죠. 한영훈의 님의 침묵이나 이현상의 고지가 바로 적인데 모윤숙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같은 시의 제목은 본문을 읽지 않아도 제목만으로도 어느 정도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편들입니다. 제목에 본문의 뜻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셋째는 배경이나 장소를 제목으로 취하는 경우입니다. 넷째는 시의 첫 행이나 마지막 행을 끌어오는 경우죠. 다섯째는 중심 이미지를 제목으로 다는 경우입니다. 여섯째는 시의 대상과 관계가 없는 낱말을 제목으로 다는 경우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부제를 다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합니다. 결국 좋은 제목은 자주 다뤄지지 않는 신선한 제목, 눈에 익지 않은 낯선 의의 제목, 본문의 의미가 바로 연결되지 않는 제목, 상상을 자극하고 사유가 깊은 제목, 거창하거나 추상적인 제목이 아닌 구체적이고 친숙한 제목, 예를 들어 윤동주의 별해는 밤이나 강은교의 우리가 물이 되어 같은
소박하고 구체적이고 친숙한 시의 제목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매력적인 제목이어야 독자의 눈길을 끌고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잘 쓰지 않는 한자어나 조어의 제목은 피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 다시 고치는 새로운 제목이 좋은 시의 반열에 오르고 여러분의 당선의 행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의 제목, 지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함을 추구하는 두 번째 비결은 시의 첫 행과 도입부를 낯설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시의 첫 행은 제목만큼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의 만남도 첫 인상이 중요하듯이 시의 첫 행, 도입부는 관심과 눈길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강렬한 인상을 주는 경쾌한 문장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다음 행을 계속 읽을 것이기 때문이죠. 시는 짧기 때문에 심사위원이나 독자는 제목에 이어 첫 행, 앞부분을 읽는 순간 느낌과 감각으로 작품의 우열을 가늠하게 되죠. 이게 뭘 의미할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하고,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닌데 발상이 남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낯설고 비범하게 도입부를 장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촌철살인의 광고 카피 같은 무딘 감성을 자극하는 첫 문장, 첫 연이면 더욱 좋겠죠. 신춘문예 당선작 중에는 이런 첫 행이 적지 않습니다. 농담은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2022년도 조선일보 당선작 고선경의 럭키 수표의 첫 행입니다. 어떻게 느껴지나요? 껍질째 먹는 과일은 조금은 일상적인 구절이죠. 하지만 주어를 농담이라는 추상명사를 붙여 신선함을 불어넣는 기발함을 보여주고 있죠. 첫 행이 이 정도의 감각이라면 심사위원의 신뢰를 얻어 뒤에서 이에 상응하는 내용과 표현이 어느 정도만 이어져 준다면 다른 작품은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죽는 사람들 사이로 날마다 비가 내린다. 2022년도 세계일보 당선작 이신율리의 비오는 날의 스페인 첫 행입니다. 섬뜩한 분위기와 함께 궁금증을 자아내는 첫 행인데요. 이 첫 행에 이어 본문에는 첫사랑의 정기구독은 해지했다. 꽃병에 심야버섯을 꽂았다. 불꽃이 튀어도 겁나지 않은 나이는 이벤트였지 같은 깊이를 더하는 감각적인 단문들이 긴장과 사유를 우려내면서 비가 내리는 풍경 속에서 구성해 나가는 사람살이의 외관과 생태와 속성이 인생론적 깊이를 함축하고 있다는 평을 얻었죠. 어쩌면 첫 행에서 던져놓은 죽음의 이미지가 생의 파노라마를 더욱 환상적으로 깊이 있게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너의 눈안에는 열매를 맺으려 하는 나무가 있다. 2021년도 한국경제 당선작 차원선의 유실수의 첫 행도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문장이죠. 나는 자궁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2021년도 국제신문 당선작 박소미의 고독사가 고독에게 첫 행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첫 행이 갖는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의 문장, 단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첫행의 간결한 문장은 흡인력이 매우 크고 독자의 눈길을 끄는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명 시인들의 작품에도 이런 간결하면서도 사유가 깊은 첫행이 적지 않은데요. 나는 시방 위험한 짐승이다로 시작하는 김춘수의 꽃을 위한 서시나,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으로 시작하는 유치한의 깃발, 풀이 눕는다로 시작하는 김수영의 풀같은 첫행이 바로 그런 수준 높은 첫행의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시의 첫행, 첫머리는 이렇게 화두를 던지듯 또는 무슨 의미인지 한참 생각해 보라는 듯 하나의 낯선 의미의 단문으로 이루어진 첫행을 저는 가장 추천합니다. 단문으로 이루어진 첫행과 달리 길게 산문으로 시작하는 첫행도 있죠. 이 외에도 시의 첫행이 하나의 단어를 중심으로 휴식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노천명의 시 사슴은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가 첫행인데요. 짐승이란 단어를 수식하는 문장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또 단어로, 하나의 단어로 시작하는 첫행도 있는데요. 신석정의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는 어머니라는 단어로 첫행을 시작하고 있죠. 네 번째는 가정법으로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김소월의 시 먼 훗날의 첫행,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같은 첫행이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시간이나 공간 또는 이 둘이 어우러지는 유형을 들 수 있는데요. 중국 부채를 유럽 박물관에서 본다로 시작하는 2022년도 동아일보 당선작 경유지에서나 내 방엔 뜯지 않은 택배가 여러 개 있다로 시작하는 문화일보 당선작 상자놀이는 시의 첫행에 공간을 시의 배경으로 설정하는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공간이나 시간을 첫행에서 제시하는 형태는 동양서정시의 시창작법의 원리인 선경, 후정의 전개구조와 닿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시의 배경이나 상황을 제시한 뒤 시인의 생각, 즉 정에 해당하는 뜻을 풀어나가는 방식이죠. 시의 첫행 또는 첫 문장은 본문에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수미 상관을 이뤄 마지막에 다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특별함을 추가하는 세 번째 비결은 시의 본문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시의 본문은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시의 본문은 먼저 제목과 본문 간의 비유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시의 제목과 본문은 은유적 관계를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은유에는 거리 설정이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은유의 거리가 조금은 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유의 거리가 너무 짧으면 시의 내용이 너무 쉽게 짐작이 되어서 본문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제목과 본문의 관계는 A-A가 아니라 A-B 형태여야 합니다. 제목 A를 본문 B로 조금은 낯설고 애매하게 비유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시의 제목을 설명하기에 바쁜 본문은 차원이 낮은 시라고 할 수 있죠.
매력이 없고 감동이 적은 시입니다. 신달자 시인의 시에 저 거리의 암자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에 나오는 암자는 본문에서 무엇을 언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도심 속의 포장마차를 암자로 본 그런 언유 시편입니다. 암자 A가 포장마차 B로, 도심 속의 포장마차가 산 속의 암자로 언유된 작품이란 것이죠. 저희 시조 우포 여자도 같은 유형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포 너펄, 중년의 여자로 언유한 작품이니까요. T.S. 엘리엇의 항무지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기존 문화와 가치의 황폐화를 지적하면서 인간 정신의 죽음과 재생을 언유한 시편이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시의 제목과 내용 간의 언유적 거리가 너무 짧으면 시를 바로 이해하게 되어서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하지 못하게 되고 감동도 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언유의 거리가 너무 멀면은 시가 난해의 늪에 빠지게 되어 도대체 시가 무엇을 말하려 하는 것인지 창작한 시인 자신만이 아는 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언유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또는 너무 멀어도 좋지 않은,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적정한 거리의 언유 구사가 시의 제목과 본문 간의 관계 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춘문예 당선작에 많이 보이는 하이브리드 계열의 시는 A는 B라는 식의 단순한 구도의 언유 방식이 아닌 A는 B를 주축으로 하면서 C 또는 D를 혼합 병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시가 더욱 낯설고 난해하게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시를 만나게 되면 읽는 재미가 쏠쏠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1년도 전남매일 신춘문예 당선작 개미들의 천국의 경우 공원 청소부인 아버지와 공원 밑 길바닥에 집을 둔 개미가 동일시되는 환유로 삶의 비애와 불안을 그린 작품인데요. 우선 착상이 남다르죠. 그러니까 도입부는 아버지와 개미의 불안한 삶이 그려지고 중반부에서는 아버지의 바닥의식을 표출하며 뒷부분에서는 바닥의 삶에 대한 비애와 연민을 그려내고 있죠. 한눈에 읽히는 작품은 아니지만 공원 청소부인 아버지를 바라보는 나의 슬픔이 절제된 표현에도 불구하고 먹먹하게 전이되는 힘을 발휘하는 작품입니다. 시의 본문을 점검하는 두 번째 항목은 시를 환히 밝히는 명구를 본문에 넣으라입니다. 그러니까 시에 감동적인 구절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주제나 내용도 매우 중요하지만 독자나 심사위원들은 감동적인 한 구절에 마음이 붙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구절이 한 구절만 있어도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에서 2022년도 세계일보 당선작 이신율리의 비오는 날의 스페인이라는 시를 만나보았는데요. 이 시의 본문에는 죽는 사람들 사이로 날마다 비가 내린다는 첫 행을 비롯해 첫사랑의 정기고독은 해지했다. 꽃병에 심야버섯을 꽂았다. 불꽃이 튀어도 겁나지 않은 나이는 이벤트였지 같은 깊이를 더하는 문장들이 긴장과 사유를 우려내면서
독자의 감정을 건드리고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시의 본문에 명구가 한 구절만 들어있어도 시가 환히 빛을 발하면서 독자의 심금을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천냥이의 시 마음의 수수밭이라는 시편이 있는데요. 이 시 마음의 수수밭에는 생각의 깊이를 터치하는 명구들이 시의 본문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산은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이와 같은 구절들이 바로 그런 명구절들인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깊은 사유와 또 표현의 신선함이 독자의 정신을 맑게 환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의 본문에 적어도 한 구절 이상의 명구를 배치하게 되면 시의 수준, 시의 격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좋은 시는 단번에 독자의 미적 감흥을 자극하는 스위치를 갖고 있다고 한 이정록 시인의 지적은 바로 시의 본문에 이런 명구를 배치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명구절은 캄캄한 방을 밝히는 스위치처럼 시의 수준과 격을 높이는, 시를 더욱 빛나게 하는 그런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의 완성도와 수준을 높이는 비결 네 번째는 시의 마무리 전략 구사입니다. 시의 마무리는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이쯤에서 그치면 너무 짧아서 하고자 한 말이 빠진 것 같고, 길게 부연을 하면 자칫 산문이 되어 중언 부언으로 시의 맛이 떨어질까 걱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시의 마무리에는 진통이 따릅니다. 흔히 시의 첫 행과 마지막은 신이 내리는 것이라고 하죠. 그만큼 얻기가 어렵다는 뜻인 텐데요. 시의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시의 전체 이미지가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의 마무리는 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의 마무리 기법에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째, 독자의 몫을 없애버리거나 아주 적게 남기는 유형. 둘째, 독자의 몫을 많이 남기는 유형. 셋째, 시상의 전개가 완결된 느낌을 주는 방식. 넷째, 전개될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무리를 하는 형태가 그 유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유형 중에 여러분은 주로 어떤 형태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지요? 아마도 초보적이고 안 좋은 마무리 형태는 1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자의 몫을 없애버리거나 아주 적게 남기는 타입이죠. 둘째는 독자의 몫을 많이 남기는 유형인데, 정서적 울림이 있다면 이 방법이 권장될 수 있는데요. 자칫 마무리가 덜 된 시가 나올 가능성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유형은 시상의 전개가 완결된 느낌을 주는 타입인데요. 이런 타입은 시력이 약한 아마추어 시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시를 잘 쓰는 시인들은 주로 네 번째 타입, 전개될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무리를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네 번째 형태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열린 시와 닫힌 시를 쓰는 능력의 차이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용래의 60의 가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기 저 자리 봉선화 주먹으로 피는데 밖에 서서 우는 사람 건덧 갈바람 때문인가 밖에 서서 우는 사람 스치는 한 점 바람 때문인가 정말. 이 시의 마지막 연 정말은 시 전체의 의미를 환기시키면서 긴 여운을 남겨줍니다. 정리하면 시를 마무리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독자의 몫을 없애버리는 완전한 마무리가 아니라 전개될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은 가능성과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 전략이 좋다는 것입니다. 시가 자기 주장을 강요하거나 시적 정황이나 정서를 다 말해줘 버리면 독자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서적 파장이나 울림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신춘문예 당선작 중에서 비교적 짧은 시에 속하는 2014년 문화일보 시 당선작 최찬상의 방가 사유상은 그런 전개와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주는 작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불필요한 꾸밈을 제외한 힘의 낭비가 없는 시라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시의 시작과 마무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 작품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가 사유상 최찬상 면벽한 자세만 철로 남기고 그는 어디 가고 없다. 어떤 것은 자세만으로도 생각이 모름. 그는 그 안에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겠다. 한 자세로 녹이 설었으므로 천갈래 만갈래로 흘러내린 생각이 이제 어디 가닿는 데가 없어도 반짝이겠다. 지금까지 명시 창작 10계명 그 8번째로 시의 완성도와 수준을 높이고 특별함을 추구하는 4가지 비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제목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상상을 자극하고 의미를 증폭시켜주는 제목이 좋습니다. 둘째, 첫 행은 낯설게 시작하라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지? 하는 궁금증을 갖게 하고, 이 사람은 보통이 아닌데 발상이 남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도록 낯설고 비범하게 도입부를 장식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시의 본문 점검은 우선 제목과 본문 간의 은유의 거리를 멀게 하고, 본문에는 방에 불을 밝히는 서유지와 같은 시를 환히 밝히는 명구를 배치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시의 마무리 점검입니다. 독자의 몫을 없애버리는 완벽한 마무리가 아니라 전개될 무언가가 더 있을 것 같은 가능성과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가 좋다는 것이죠. 공모전이나 문학상 응모시 또는 문해지의 신작을 발표하기에 앞서 위 4가지의 점검 상황을 냉정한 관점과 감성으로 점검을 하고 보완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시는 더욱 완성도가 높고 수준과 격이 있는 그런 특별한 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더욱 수준 높은 시를 얻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직까지 건가파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엄지척, 그리고 종 모양의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